맞아 그러면? 나지 머리가 안 응? 아유 뭐 안 가리게 적절히 잘 써야지. 와 써. 와 진짜. 대수. 일단 풀이 먼저 좀 합시다. 이쪽부터 좀 풀이를 해야죠. 항상 까먹네요. 101, 112. 112 그 앞에는 다 풀이를 마무리 지었나? 괜찮아? 110쪽은 더 질문이 없는 거 맞습니까? 110쪽부터 한 번만 좀 체크하자. 110쪽에 더 해야 될 거 없어요? 그때 엔간한 건 다 했나? 방정식으로 들어갑시다. 113 112에도 혹시나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고 없다면 113으로 갈게요. 113 질문. 오, 그렇네. 113 없나요? 사연이 없어? 패스. 114 우리가 로그를 쓰는 순간 항상 뭘 좀 조심해야 된댔죠? 밑과 진수의 조건을 좀 신경을 제대로 안 쓰면 답이 아닌 게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니 그건 항상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진수의 범위나 밑의 범위는 조금 적어두는 습관을 들면 여러분이 좀 실수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진수의 범위를 제일 먼저 써놓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식을 변형한 다음에 밑의 그 진수의 범위를 찾게 되면 실제 진수의 범위가 아니라 이상한 진수 범위가 나올 때 가끔 있거든. 그래서 맨 처음 주어져 있는 식으로 진수 범위를 먼저 쓰고 그리고 나중에 답 계산해서 아닌 거 빼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115쪽 부터는 진도 나가야 됩니까? 114는 질문 없어? 괜찮아? 6번 해볼까? 그럼 6번은 딱 보자마자 완전히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드나? 그렇지. 왜냐하면은 저 6번에 일단 로그 3의 x는 맨 앞에 있고요. 두 번째가 로그 9의 x인데 9라는 게 3의 제곱이잖아. 그럼 그 9는 앞으로 2라는 것이 앞으로 빠져나올 때 역수로 빠져나오니까 로그 9의 x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2분의 1 로그 3의 x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저 뒤에 있는 로그 81의 x도 81을 3의 4승으로 바라보고 4를 앞으로 빼내면 4분의 1 로그 3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치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지.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로그 3의 x를 t라고 둘 거고요. 그러면 그 치환된 식을 한번 써보면 t 3승 마이너스 4 곱하기에 요 괄호 안에가 뭐가 들어있는 거야? 2분의 1t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뭐 하겠다라고 돼 있어? 전체 제곱하겠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뒤에는 플러스 4분의 1t는 0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해되나? 그럼 요거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t 제곱이니까 4랑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t 제곱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t로 묶어내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은 0이니까 요거 무슨 식이라는 게 보여? 완전 제곱식 보이나? 많이 보이려면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t에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0이니까 결국엔 t가 0일 때랑 t가 뭐일 때로 나뉘는 거? 2분의 1일 때겠죠? 그럼 t가 0이라는 건 로그 3의 x가 0일 때 또는 로그 3의 x가 2분의 1일 때 이 두 가지 풀라는 거지. 자 그럼 요 x는 얼마여야 돼요? 요거 만족되려면 0 안 돼. 0이라 하면 안 돼. 1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로그 값이 0이 되려면 진수가 1이어야 된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위에 거 만족시키는 x는 1입니다. 그럼 요거 만족시키는 x 값은 3의 2분의 1승이잖아. 2분의 1승은 루트를 뜻하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서 x 값은 1 또는 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로그들은 앞으로 계속 계산에 관여를 합니다. 본인이 계산을 잘 못한다? 문제 뽑아달라 하시던가. 기본 얼마든지 뽑아드릴 테니.
정시 계약이 다 다음 주인가? 여기 계약 안 하는 학교는 없죠. 다 계약하죠. 우리 제법 친해진 거 아니었나? 나만의 착각이었나? 일상 토크 정도는 가능한 사이 아니었나? 115쪽으로 가겠습니다. 요소부터 또 새로운 신도인데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 우리가 지수에 있던 것 떠올려면 무슨 짓을 했지? 똑같은 게 반복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였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계속 똑같기 때문에 필수예제 16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수에 지금 로그 2에 x가 걸려있어. 그럼 쟤를 밑으로 떨구고 싶잖아. 그럼 이왕이면 양쪽에 뭐를 거는 게 좋을까? 위에 지금 로그 2짜리가 걸렸으니까 양쪽에 로그 뭐를 거는 게 좋을까? 2, 그치. 그러면 저 왼쪽에 있던 지수가 앞으로 떨어져서 곱해질 거니까 왼쪽 거는 로그 2x랑 로그 2x가 곱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표현해보면 로그 2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겠지. 요거 납득 안 되는 사람 손? 잘 모르겠다. 돼?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요게 바로 돼야 이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속도가 나고. 그럼 뒤에 거는 전체 로그 1을 걸게 되면은 로그 2의 8x 제곱이니까 8이라는 진수와 x 제곱이라는 진수가 곱해진 걸로 볼 수 있죠. 그럼 실제 로그끼리 뭐 되고 있는 거다? 더해진 걸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로그 2의 8은 얼마가 되고 3이라 쓸 수 있고요. 로그 2의 x제곱은 2를 앞으로 떨굴 수 있으니까 2 로그 2의 x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되게끔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겠다는 생각? 이러네. 로그 2x를 t라고 치환하겠다라는 생각.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t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오나?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되돌리면 되는 거잖아. 로그 2의 x가 3일 때랑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요거 만족하려면 x 값은 얼마? 2의 3승이니까 8. 자, 얘는 x 값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얼마? 2분의 1. 근데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진수 체크부터 하라고 했어요. 진수 자리에 지금 x들이 들어간 거잖아. 어째 보면은. 그럼 우리는 x는 무조건 0보다 어떤 것들을 써야 돼? 큰 것들을 사용하는데 둘 다 0보다 큰 거니까 둘 다 합격이다. 그래서 둘 다 써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요거 2번에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던 것이었더라. A의 로그 B의 C승이라는 것과 C의 로그 B의 A승이라는 것은 값이 어떻다고 배웠죠? 같은 거였죠. B를 깍두기 신세를 하고 이 둘의 자리가 바꿔도 값은 항상 어떻다? 같다 했던 거. 그럼 요 관찰을 해봅시다. 뒤에 있는 거. 자, 뒤에가 어떤 식이 왔냐면 2의 로그 5의 X승이랑 X의 로그 5의 2승이라고 해서 얘 둘의 자리가 바뀌어 있지. 그럼 사실 얘 둘은 값이 어떤 놈인 거야? 같은 놈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t라고 두면 얘도 뭐라고 들 수 있다는 거야? t라고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6 곱하기에 2의 로그 5의 x승이 곱해졌고 그 다음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임마가 전부 똑같은 놈인 거잖아. 뭐라고 둬야겠어? 그치, 치환을 하자라는 거지. 얘도 전부 다 t라고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럼 치환한 다음에 전부 다 넘겨버리면 어떤 식이 생기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니까 t 값은 뭐 또는 뭐가 나온다? 2 또는 4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되돌리면 되지. 2의 로그 5의 x승이 2이거나 4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2가 된다는 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럼 그때 x값은 얼마가 나올까? 5가 나오겠죠. 얘가 4라는 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려면 그때 x값은 얼마가 나온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얘죠. 임마하고 임마가 같은 놈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치환이 보일 것이고 치환했으면 2차 방정식 나올 거고 2차 방정식 풀 줄 알 거고 되돌려주고 우린 최종적으로 x를 구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오! 눈 똑바로 둬. 이거 봐야지.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누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지를 잘 캐치하고 앞으로 문제 마주쳤을 때도 여러분이 비슷한 느낌으로 풀어나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7번. 요거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거든. 문제를 읽어보면 알파 베타라는 실근이 지금 표현이 돼 있지 얘들아. 저 알파 베타는 누구의 근인 거예요? 저 주어져 있는 이상한 방정식의 근인 거지. 그 알파 베타는 x의 값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알파 베타는 누구의 값이라고? x의 값이야. 그러고 이제 방정식을 툭 바라봤더니 우리 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치환하겠죠. 우린 그럼 로그 3분의 1의 x를 뭐라고 두겠다? t라고 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라는 건 누구의 값이라고? x의 값인 거야. x의 값. 자, 그랬을 때 치환한 식을 써보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두근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까? 우리가 위에 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뒀잖아. 그럼 밑에 거의 두근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가 t를 누구를 t라고 뒀던 거야? 로그 3분의 1의 x를 t라고 둔 거잖아. 그럼 그때 두근은 x 자리에다 뭐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파 베타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즉 여기에서의 두근은 로그 3분의 1의 알파랑 로그 3분의 1의 베타가 두근인 거예요. 여기에서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 치환한 식의 x 자리에다 알파 베타를 넣은 게 치환한 식의 두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나야 돼.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그때 두근을 뭐뭐라 할 때라고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뭐가 떠올라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올라야 되죠. 항상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그때 두근을 뭐뭐라 할 때라고 제한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떠올려야 된다? 근과 계수 관계. 그럼 우리가 이 둘을 더한 것은 이라는 건 위치 같은 것끼리 더하니까 진수끼리 뭐 할 거? 곱할 거죠. 그게 지금 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는 상태지. 그 다음에 뭐 전개는 더 안 되겠지만 로그 3분의 1의 알파랑 로그 3분의 1의 베타를 곱한 값은 근과 계수 관계로 마이너스 6 정도로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문제를 봅시다. 우리한테 뭐 구하라고 돼 있어요? 알파 베타 값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걸 이제 무슨 형태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지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럼 알파 베타라는 것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래. 그럼 얼마가 된다는 거야? 9가 된다는 거죠.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승이니까 역수해주면 되잖아. 따라오니?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거든. 조심해야 돼. 하나 바로 해보자. 277번에 1번, 2번 다 해봐요.
요 정도 수준이면 요 정도 시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앞에 있는 거 누구를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로그 2의 x를 t라고 둘 건데 우리는 이 방정식의 x 값이 알파 베타라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치환한 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니까 여기에서의 두근은 어떻게 표현을 해두라는 뜻인 거야?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로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좀 떠올려보면 이 둘을 더한 게 지금 얼마야? 4죠. 그걸 써보면 로그 2에 더한 거니까 진수끼리 곱할 거 아니야. 알파 베타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알파 베타 값은 2의 4승이니까 얼마? 16 이렇게 나오는 거지. 두 번째 것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실수 많이 나거든. 앞에는 로그 2x고 뒤에는 로그 x의 2지.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인 거야? 역수 관계인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로그 2의 x를 t라고도 뒤에 거는 뭐가 되는 거야? t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로그 2의 x를 t라고 둘 겁니다. 그때 식이 t 마이너스 t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으로 여러분이 바라봐야겠지. 그럼 처음보다 뭐 곱하고 출발할까? t.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여기에서의 두근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로 표현하라는 뜻이겠지. 그럼 또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로그 2의 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알파 베타가 돼버리죠. 그리고 근각계수의 관계로 얼마가 나와? 두근의 합은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알파 베타는 2의 2승이니까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거, 원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치환한 놈의 근은 뭘지를 항상 생각하고 표시하셔라.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온다. 넘어갑시다. 116조. 자, 116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도록이라고 돼 있어? 중근. 중근 동그라미나 밑줄 치십시오. 뭐 쓰란 뜻이겠어? 중근이 나왔다는 거 뭐 쓰란 뜻인 거야? 판별식 또는 완전 제곱식 쓰란 뜻이겠지.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항상 쓸 수 있는 건 사실 판별식이겠죠. x 마이너스 5a. 자,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로그 a, 상수항이 얘로 잡혔고 최고창 개수는 1로 잡힌 거지. 근데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건 얘가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일단 얘의 제곱이 올 거니까 로그 a의 전체 제곱에다가 얘다 뭐 곱한 걸 빼야 되는 거야? 4 곱한 걸 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 곱한 거 불러보세요. 플러스 4 로그 a 마이너스 12. 근데 그게 중근이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대로 놓고 인수분해하고 다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만약에 헷갈리면 뭐 해야겠어요? 치환하셔야겠죠. 근데 가능하지 않나 이 정도는? 로그 a 로그 a일 거잖아. 그리고 12가 어떻게 갈라져야 돼? 2하고 6으로 갈라져야 되지. 근데 앞에가 플러스 4니까 어디에 플러스? 밑에 플러스 위에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 앞에 지금 로그 a 로그 a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로그 a가 될 수 있는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오는 거? 2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거 만족하려면 a 값은 얼마여야 돼요? 10의 2승이겠죠. 얘가 만족이 되려면 a 값은 뭐여야겠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그 둘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10의 2승이랑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근데 10의 4승이 만이지. 그거 역수니까 만분의 1이 되는 거. 어려운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야?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였던 거야? 중근이겠지. 중근이 주어졌던 건 판별식은 0 쓰라는 거겠지.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전에 완전 제곱식도 쓸 수 있다는데 중3 때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봐요. x제곱 앞이 뭐야? 1이지. 그리고 중근이라는 건 이게 무조건 무슨 식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x 앞에 있는 놈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만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했던 거 기억나? 그거 쓰는 거니까 어차피 판별식이랑 어떤 식이 나올까요? 똑같은 거 나옵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쓸 수 있는 판별식을 쓰는 게 제일 낫겠죠. 왜냐면 방금 제가 말했던 반의 제곱은 x제곱의 수가 이 개수가 뭐로 잡혔을 때만 쓸 수 있는 거, 1로 잡혔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항상 쓸 수 있는 판별식을 기억하십시오. 졸리면은 깨려오도록 하시고. 자, 다음에 116쪽에 밑에 거 필수예제 19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요 활용, 실생활형 문제는 풀어봤지만 문자별로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힌트가 주어지면 저 문자에 넣어야지, 저 문자에 넣어야지가 파악이 된 다음에 밑에 힌트가 적혀 있는 글로 내려가셔서 잘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통 그러면 로그에서는 더하거나 빼겠어요? 곱하거나 나누겠어요? 로그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힌트들이 주어졌다 쳐봐 얘들아. 근데 그게 로그가 관여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게 많겠어? 곱하거나 나누는 게 많겠어? 상식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게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로그라는 계산 자체가 미치 같은 것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고 빼면 나누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야 뭐 그 다음 연산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수에서는 걔들끼리 곱하거나 나누는 게 많겠죠. 왜냐면 미치 같은 것끼리 곱해야 더하고 나눠야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식을 만든 다음에 무슨 짓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보고, 아니면 그냥 대입만 잘해도 답은 나와. 대입만 잘해도. 문제 읽어봅시다. T0가 뭐를 뜻해요? 처음 온도라고 기억해주면 좋겠죠. T0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자? 처음 온도라고 기억을 해줘. 그 다음에 그 물체를 온도가 K인 실내에 T분 동안 두겠다. 그러면은 소문자 K는 실내 온도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라는 것은 흐른 시간을 뜻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냥 T, 대문자 T는 그 T분 후에 물체의 온도를 뜻한다. 그럼 어떤 문자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이해는 됐죠? 됐으면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시계 하나 주어졌어. 아까 우리가 소문자 T가 뭐를 뜻하는 거였지? 소문자 T는 뭐였어 얘들아? 흐른 시간. 그 다음에 분모에는 지금 로그에 T0-K, 얘가 처음 온도였죠? 얘가 실내 온도였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T-K, T분 후의 온도였죠? 실내 온도였죠? 요게 파악이 됐으면 밑으로 내려가자. 자, 문제를 봤더니 온도가 몇 도인 물체를, 그럼 이 120은 어디에 넣으라는 뜻인 거야? T0에 넣으라는 뜻인 거지. 처음 온도를 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20도는 누구 온도를 준 겁니까? 실내 온도니까 어디에다가 20을 넣어라? K에다가 20을 넣어라. 자, 그랬을 때 몇 분이 흘렀대요? 그럼 T 자리에는 뭐 넣자는 거야? 30을 넣자라는 거지. 다 한번 넣어보자. 자, 30은 마이너스 15 로그에 T0에는 120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K에는 20이 들어가니까 분모에는 몇 분의? 100분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모르고 요게 20이니까 위에는 T-20 이렇게 되겠지. 우린 지금 누구 구하는 게 목적이야? T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지. 누구부터 약분해버릴까? 얘하고 약분해버릴까? 그럼 왼쪽에 뭐 남아요? 마이너스 2 남지. 한 번만 정리해서 쓸게. 로그 100분의 T-20이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여기 지금 뭐 생략된 거? 그럼 얘를 이제 지수로 바꿔봅시다. 10의 몇 승이? 마이너스 2승이 100분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T-20. 근데 10의 마이너스 2승이 얼마죠? 100분의 1이지. 그럼 우리는 T-20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T는 몇 도가 된다? 21도가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파악하신 다음에 대입만 잘했더니 답이 그냥 눈 대입만 잘했더니 답이 툭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부등식까지 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자, 119쪽으로 오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는 삼각함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아주 청량하고만 진동으로 바꾸도록. 자, 부등식으로 갑시다. 오늘 부등식을 마무리를 할 수 있으려나? 가능은 하겠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 부등식이랑 로그 부등식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는 존재를 하겠지. 뭐만 조심하면 될까요? 밑과 진수의 범위만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해주시면 지수 부등식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너희 지수 부등식 한 번만 복습하자 얘들아. 일단 뭐를 통일시키려고 노력해야 돼? 밑. 근데 그 통일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럼 걔를 떼줄 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반대입니다. 자, 밑을 통일했는데 그게 1보다 큰 밑이야. 그럼 걔를 떼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댔지. 그게 로그 부등식에서 바뀔까 안 바뀔까? 똑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수가 증가하는 범위에서 로그도 증가를 했잖아. 지수가 감소하는 범위에서는 로그도 감소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서 떼주는 과정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 지수 부등식보다 로그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밑과 진수의 조건 때문에 그래요. 진수에 걸려있는 값은 항상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커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x의 범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죠? 제가 진수의 범위부터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등식 푸시고 그 조건과 해를 연립해서 되는 것만 답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얘들아?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자, 로그 부등식도 결국에는 뭐를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야? 밑을 통일해야 돼. 근데 그 전에 뭐부터 체크하라고? 진수의 범위부터 체크하세요. 물론 밑에도 문자가 있으면 그것도 해야겠지. 그런 다음에 밑을 통일을 시켰는데 그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럼 그 공통인 밑을 떼줄 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반대. 근데 그 밑이 1보다 커.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알겠죠? 그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으로 오십시오. 자, 요런 문제가 딱 왔어요. 습관을 들이자라고 했습니다. 뭐부터 하랬지? 진수의 범위부터. 얘가 일단 0보다 커야 되죠? 얘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크다? 얘는 x가 1보다 크다잖아. 둘을 연립하면 어떤 진수 범위가 나와? x는 1보다 큰 것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 둘을 더해버릴 수 있잖아. 위치 같은 것끼리 더하니까 진수끼리 뭐 할 거? 그렇죠. 그럼 로그 2에 x에 x-1이 되고요. 얘에도 강제로 로그 뭐를 걸어버리자? 2를 걸어버리자. 그럼 얘는 로그 2에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럼 공통인 미친 2를 떼줄 때 부동항량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가 다 이거 기억하죠 여러분? 양이면서 오른쪽일 때 무슨 값? 사이 값입니다. 양이면서 왼쪽일 때 무슨 값? 바깥 값입니다. 요 용어도 이제는 좀 기억하세요. 그럼 얘는 해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 근데 우리는 누구도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도 지금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이 둘이를 뭐 해줘야 되는 거? 연립 진행해야겠지? 그럼 최종 해는 뭐라고 써줘야 돼?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제일 먼저 누구부터 쓰는 습관을 들이자? 진수범위. 진수범위. 만약에 밑에도 문자가 있다면 밑범위도 써두시고요. 알겠니? 정말 실수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거를 못하는 애들은 사실 잘 없어. 요거를 제외하고 요거 푸는 과정까지는 대부분의 애들은 잘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얘를 빼먹고 해가지고 답이 애매하게 틀리니까 항상 습관을 뭐부터 쓰자 문제를 마주치면 진수범위부터. 진수범위부터. 이해되죠? 옆에 것도 바로 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부터 체크? 그럼 x-4가 0보다 크니까 x는 4보다 어때야 되고 x-2가 0보다 크니까 x는 뭐보다 어때야 돼? 근데 우린 얘도 만족 얘도 만족이니까 연립하면 어떤 범위? x는 4보다 큰 것 중에서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됐으면 이제 들어가시면 되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는 진수에 뭐로 줘버릴 수 있어? 지수로 줘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이 통일이 돼 있으니까 얘들을 뭐 해줄 건데? 빼줄 거야. 근데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네.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면 전개 바로 해버립시다. 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8x 생기죠.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9x가 되겠네. 여기에 16 있는데 마이너스 2 넘어오네요. 얼마?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가 되겠죠. 인수분해 보입니까? 3, 6이지. 양이면서 오른쪽이니까 무슨 값? 4의 값이겠지. 그럼 뭐보다는 크고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겠지. 이렇게 끝내면 돼 안 돼? 얘하고 얘하고 뭐 해줘야 돼? 연립했더니 범위는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알겠지? 계산력은 여러분이 길러주셔야 되고요. 습관은 무조건 뭐의 범위부터 찾자? 진수 범위부터. 그래야 너희가 실수를 안 틀리는 게. 이거 진짜 시험 때 이 진수 범위 체크 안 해서 틀리면 너희 개억울하대. 이거 틀려갖고 웃는 애들도 봤단 말이야. 맞출 수 있는 건데 실수로 틀린 거니까 어찌 보면.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로그 2의 x-3. 자, 우리가 위에 거 1번, 2번은 좀 쉬웠죠. 뭐가 통일이 돼 있었으니까. 밑이 통일이 돼 있어서 조금 쉬웠다. 근데 이번에는 밑이 어때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시키는 것도 좀 이제 연습을 한다는 거야. 자, x 뭐보다 어때야 돼? 오른쪽 x는 뭐보다 어때야 돼? 연립하면 x는 뭐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찾아놓고. 그럼 이 4를 너희가 뭐로 바꿀 거? 2의 2승이죠. 그 2승이 빠져나오면 그 2분의 1을 지수로 올리면 루트를 씌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공통 미친 2를 뭐 할 때? 떼줄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는 x-3이 루트 x-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양변 제곱하고 출발하면 되죠. 근데 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볼게. 너희가 둘 중에 뭐가 더 이쁜지를 판단해봐. 여기 원래 뭐였지? 4였나? 4였나? x-1이었나? 자, 우린 방금 전에 4를 뭐로 바꿨어? 2로 바꿨지. 이번엔 2를 4로 한 번만 바꿔볼게. 내가 여기에 강제로 뭐를 걸겠다는 뜻이야? 2승을 걸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로 바뀔 거고? 그럼 앞에는 강제로 누구를 달아줘야 돼?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강제로 2를 걸었다는 거는 앞에 강제로 2분의 1을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안으로 넣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려면 뭐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우리는 4로 바꿀 수 있고 이 2가 어디로 가면 돼? 진수의 지수로 가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밑이 공통인 거 떼줄 때 부등호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너희는 얘가 이쁘니 얘가 이쁘니? 보통은 얘가 이쁘잖아요. 상관은 없어. 이렇게 땡긴 다음에 양변 뭐 해버리면 되니까 제곱해버리면 되니까 어차피 매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인데 얘를 만든 다음에 제곱을 할지 처음부터 제곱식이 나오게 만들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판단. 그럼 어차피 우린 얘를 풀어야 되니까 전개해서 넘깁시다. 마이너스 6x인데 x 넘어왔어. 할 수 있죠? 마이너스 7x죠. 9인데 마이너스 1이 넘어왔어. 그게 이렇게 되니까 양이면서 오른쪽도 무슨 값이야? 4의 값. 인수분해 2, 5 되죠? 그럼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저 범위를 만족해야 돼. 왼쪽 끝값이 뭐로 바뀌어? 3보다 크다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실수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냐? 사람이 시간에 쫓겨서 문제 풀다 보면 진수범위 체크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평상시 문제 풀 때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을. 하나 바로 해보자. 너 연립부등식 풀 줄 알지? 각각의 부등식 푼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연립해주면 정답 나오는 거잖아. 298번 풀어봐.
선생님이 다 맞출 건데 내가 괜히 문제 썼나? 나경스 이해되나? 이건 좀또 할만하죠. 진수 범위만 좀 조심해주는 거. 이해돼? 그거 습관을 좀 잘 만들면 좋아요. 지민이 괜찮아? 줘서 이해돼? 풀었어? 다 맞았는지 확인해봐. 이진이 소연은 되나? 구했으면 다 확인해봐. 됐어? 이해됩니까? 습관 잘 들여야 돼. 필요 없는 것 같으니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제가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를 기억을 해서 집가서 문제 풀 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가 뭐 1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너희가 이거 1을 아까 어떤 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었었지? 로그 2에 2로 바꾼 다음에 밑이 보통인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뗀 다음에 문제 풀었었죠. 기억납니까? 그럼 앞으로도 한쪽에 로그가 없다면 그 없는 쪽에 강제로 로그를 뭐 해주면 돼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공통인 밑이 걸리면 그거 이제 눈 양쪽에 그 뭐 해주면 돼요? 떼주면서 부동 방향이 바뀌는지 그대로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교의 핵심은 우리가 밑을 똑같게 만들어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들어갑시다. 로그 2의 로그 2분의 1의 x가 1보다 작대요. 근데 우리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죠? 진수 범위부터 체크하랬어요. 너희 눈에 보이는 진수 뭐 있어요? 로그 2분의 1의 x도 진수인 거죠. 누구도 진수인 거야? x도 진수인 거야. 두 가지를 다 체크합시다. 그럼 일단 당연히 x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 다음에 얘도 지금 0보다는 커야 되니까 로그 2분의 1의 x가 0보다 크다. 그럼 너희가 이 0이라는 걸 로그 2분의 1에 뭐로 바꿀 수 있어? 1로 바꿀 수 있죠. 우린 진수가 1이면 그 로그 값은 항상 0이잖아. 그럼 공통인 2분의 1을 우리가 뭐 할 건데? 떼줄 거죠.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되니까 x는 뭐보다는 어때야 된다?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이 둘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연립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0보다는 어떻고 크고 1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다.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요 로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안에 로그부터 해야 돼? 밖에 로그부터 해야 돼? 앞에서의 그 로그를 기억을 떠올려보면 요 로그가 여러 개면 밖에서부터 해라고 했던 거 기억나? 하나만 좀 살피고 들어보자. 그냥 로그 계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잠시만 어디냐 스키고 왜 아프지? 왜 아프지? 내가 지금 뭐 말하는지 혹시 너희들 눈치챘나? 근데 왜 없냐? 그런 거 이렇게 찾으면 안 보이냐?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여러분. 로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로그부터 진행하셔야 된다? 밖에서부터입니다. 괄호가 여러 개일 때는 어디서부터인데? 맨 안에서부터인데 로그가 여러 개일 때는 밖에서부터 하는 거야. 서연아, 정서 사탕 있으면 빨리 사탕 먹어. 잠 깨 빨리. 잠을 깨려고 노력해야지. 자, 그럼 밖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거니까 결국에 얘를 로그 밑을 뭐로 걸어주란 뜻인 거야? 2로 걸어주란 뜻인 거지. 그럼 이 1이라는 건 로그 2에 뭐로 바꿀 수 있어요? 2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때 양쪽에 밑이 공통인 2로 걸렸으니까 얘 뭐 할 수 있어? 떼줄 수 있고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밑을 뭐로 걸어주자는 뜻인 거야?
2분의 1로 걸라는 거죠. 그럼 이 2는 로그 2분의 1로 뭐로 바뀔까? 얘를 제곱한 게 오면 되는 거잖아. 4분의 1이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공통인 2분의 1을 떼줄 때 이제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어때야 된다? 4분의 1보다 크다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찾아놓은 이 진수의 범위와 최종적으로 나온 해 길이는 뭐를 진행해 줘야 되니까? 연립이니까 최종 해는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조심해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죠. 진수의 범위부터 체크를 하는데 그 진수의 범위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로그가 있으면 우리는 밖에서부터 진행을 해서 통일시켜주고 떼주고 또 통일시켜주고 떼주고 부등호 방향 언제 반대되는지 조심하시고 알겠습니까? 이때 것도 해봅시다. 필수예제 22. 자, 필수예제 22를 봐봐요. 딱 봤을 때 뭐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 치환이겠죠. 앞에 있는 x의 세제곱에서 그 세제곱은 우리가 앞으로 빼낼 수 있잖아. 그리고 뒤에 거는 로그 3분의 1의 x의 전체 제곱이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 로그 3분의 1의 x는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뭐를 조심해야 된댔죠? 뭐부터 쓰라고 했죠? 진수 범위부터 체크합시다. 앞에 놈의 진수 지금 누구 들어있어? x 3승이지. 그럼 x 3승이 0보다 크려면 x는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뒤쪽에 있는 진수 누구 있어? x 있지. 그 x가 0보다 크려면 x가 0보다 크면 되잖아. 그럼 둘이 연립해봤자 x는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범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최종 답으로 쓸 때 x가 0보다 어떤 것만 답으로 쓰자? 큰 범위만 답으로 쓰자. 그럼 요거 이제 치환해서씩 써봅시다. 앞에서부터 불러봐. 3t 플러스 t제곱 2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한쪽으로 다 넘겨보자.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지. 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오나? d 플러스 1 d 플러스 2. 그럼 양이면서 오른쪽이니까 무슨 값일 거야? 4의 값이겠지. 어떤 범위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범위가 나오잖아. 근데 우리 이걸 뭐로 되돌려줘야 돼? x로 되돌려줘야 돼. 그럼 이 사이에 다시 누구 좀 집어넣자. 로그 3분의 1의 x를 되돌려주자. 그럼 얘하고 얘한테도 강제로 누구를 걸자라는 뜻인 거야? 3분의 1을 걸자라는 거지. 그럼 얘는 로그 3분의 1에 얼마로 쓸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누가 올라가? 9가 올라가겠죠. 중간에는 로그 3분의 1의 x. 그럼 여기에는 밑을 강제로 로그 3분의 1을 걸어주면 얼마가 올라가? 3. 그럼 이제 공통인 로그 3분의 1을 떼줄 거잖아요. 그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면 x는 뭐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커야 되고 9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리고 아까 찾아놨던 진수범위 전부 만족하죠? 그러면 얘가 정답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지. 이해되나? 되나? 되는 거 맞지? 지민스? 응. 안 되는 사람들은 T를 내래. 그래야 도와준대. 가능할까? 300번 해볼래? 왜 300번에 1번 해볼래?
줄까? 괜찮나? 안 괜찮아 보이는데. 됩니까? 안 되는 사람? 안 되시는 분 말씀을 하시면 풀이를 할게요. 혹시 안 되는 사람? 엄서? 너 했냐? 얼마 나왔어? 27분에. 계속 불러. 부등식인데 범위가 나와야지.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잖아. 범위가 어떻게 나와? 돼요? 정서 나오냐? 부등식인데 범위가 나와야지. 해가 띡 나오는 경우는 잘 없잖아. 가끔 있긴 있어도. 그리고 이제 세 파트 정도 하면 세 파트만 더 하면 진도는 오늘 삼각함수 맛 볼래? 아, 별로 안 어려워 진짜. 어휴 치를 떠네. 너 예전에 삼각비 배웠던 거 기억나? 중딩 때 삼각비 배웠었지. 그거를 이제 함수로 바꾸는 것만 배우면 돼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재밌을 거고, 그림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은 좀 힘들 거고. 나옵니까? 넘어갑시다. 123쪽으로 오십시오. 자, 123쪽으로 와보시면 우리가 위에도 미지수가 있으면 그걸 떨구고 싶을 때 양변에 뭘 걸자라고 배웠지? 로그를 걸자라고 배웠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등식을 잘 떠올려봐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를 뗄 때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반대가 됐죠. 야, 그러면 그 생각을 유지를 해서 와봐봐. 그럼 내가 강제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걸 양변에 걸어.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될까? 그때도 반대를 해줘야 되는 거야. 1보다 큰 걸 떼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내가 1보다 큰 걸 강제로 걸 때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알겠니? 근데 애들이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해요. 그냥 걸어줄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실수들 많이 하니까 잘 기억하도록. 그럼 필수예제 23번 봅시다. 위에 지수에
로그 2x가 있네. 양변에 뭘 걸고 싶다? 로그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를 양쪽에 건 거니까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럼 왼쪽은 로그 2를 걸면은 로그 2의 x에 뭐라고 보면 돼? 제곱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작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로그 2의 8x 제곱이잖아. 쟤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3 더하기 2 로그 x까지 한 번에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될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2가 붙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로그 2x를 뭐라고 두자? t라고 치환을 해야겠지. 그리고 진수 자리에 있는 게 지금 누굽니까? x잖아요. 그리고 x는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크면 되는 거지. 그거는 하나 써두시고. 그럼 이제 치환한 식으로 좀 되돌려 봐봐. 치환하면 어떻게 식이 돼? t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1로 되죠? t 마이너스 3이랑 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양이면서 오른쪽이니까 무슨 값? 4입값. 그럼 t가 뭐보다는 크고 마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거죠. 그럼 이제 이 t 자리에 다시 되돌려 줍시다. 누구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얘들한테도 밑을 뭐로 걸어줄 거야? 그럼 얘는 이 로그 2에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2에 마이너스 1승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로그 2에 뭐로 보면 되는 거야? 8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밑이 공통인 거 다 떼줘도 부동항량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찾아놨던 진수 범위 0보다만 어떠면 되는 거였어? 크면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모든 게 만족되잖아. 얘를 답으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강제로 로그를 걸 건데 0하고 1 사이에 밑을 가지는 로그를 걸면 부동항량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 1보다 큰 거 걸어줄 때 바꿀 필요 없다. 그리고 항상 제일 먼저 누구 체크하자? 진수 범위. 그거만 항상 조심하시면 돼. 해볼까? 딱히 뭐 할 거 없어. 이거는 너희가 나중에 시간적 여유 가지고 풀어봐. 일단 진도 먼저 쫙 빼버립시다. 자, 124쪽으로 오세요. 124쪽. 자, 문제를 보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라고 돼 있지. 저 말이 왜 있을까? 이게 왜 있을까요? 사실 이게 문제 푸는데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너희도 사실 문제 풀 때 이거에 크게 의미 부여 안 할 거고요. 이게 왜 들어있냐면 지금 뒤에 있는 부등식을 보면 로그 3분의 1에 x라는 게 두 번이나 들어있고 진수 자리에 x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x는 0보다 어떤 것만 쓸 거니까? 큰 것만 쓸 거니까 양수로 그냥 제한을 한 겁니다. 대신에 모든 사용되는 진수 범위에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너희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도 않고 사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답 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알아야 돼. 왜 이런 말들이 붙었고 그런 걸 너희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로그 3분의 1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부등식 라인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차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할 때도 했던 건데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근데 우리가 어차피 봤더니 x가 0보다 큰 데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 즉 얘가 그려질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는 그게 항상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항상 0보다 크고 싶대. 이거 우리 예전에 어떻게 풀었냐면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근데 그게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어떻고 싶대? 크고 싶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럼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진수 자리에 있는 게 x니까 당연히 x는 0보다 큰 데서 쓰고 있고 x가 0보다 큰 모든 범위에서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너희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시원이겠죠? 로그 3분의 1의 x를 뭐라고 두자? t라고 두겠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불러봐. 치환된 식 t제곱 플러스 3로그 3분의 1의 k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이것도 이차항의 개수가 양인 몇 차 함수로 바라보면 2차 함수로 바라보면 어디로 볼록으로 볼 수 있어? 아래로 볼록으로 볼 수 있는 상태죠. 근데 그게 0보다 어땠으면 좋겠는 거야? 항상 떠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다를 쓰자라는 뜻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다. 밑에 적혀 있겠지만 보지 말고 너희가 해봐 지금 바로. 해서 K의 범위 찾아보세요 지금. 어차피 이걸 2차 함수로 바라봤고 그게 0보다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그 계산까지 여러분이 해봐. 서울대? 서울대 나오셨다. 개멋있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나? 저는 짝수공식을 좀 썼습니다. 우리가 t 앞에 개수가 절대값이 짝수니까 짝수공식 쓸 수 있고요. 그 짝수공식은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를 반대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쪽 3으로 약분해서까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로그 3분의 1의 k가 3보다 커야 된다는 이 범위가 나오겠지. 맞아요? 나왔나? 다들 나왔어? 그럼 얘한테도 밑을 누구를 걸어줄 거야? 그럼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아직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양쪽에 로그를 걸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나 그대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숫자를만 형태만 바꾸는 거니까 로그 3분의 1에 27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통인 얘를 떼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 반대가 되셔서 K는 27분의 1보다 어때야 되는 거? 작아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문제 봅시다. K에 대한 또 다른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거겠어요? 아니면 뭔가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K도 어디에 들어있던 놈입니까? 진수에 들어있던 놈이죠. 이 K도 뭐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거를 신경 쓰지 않고 좋다고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 틀린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K도 진수에 있던 놈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는 어때야 한다? 커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요 부등식 라인 처음 오자마자 계속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진수의 범위죠. 애매하게 맞잖아. 우리한테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답이 틀리는 게 되니까 항상 진수 범위 체크 좀 하셔라. 알겠지? 내가 이 거의 발작 버튼 마냥 이거 진수 범위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로그가 같냐 하면 항상 이과 진수의 범위를 신경 쓰셔라. 문제 풀 때도 항상 습관을 그렇게 들이자. 줘도 되나요? 줍니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이 뭐를 갖도록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서다실이다? 판별식이 뭐이다 쓰라는 거야? 0보다 크다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바로 캐치가 돼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 밑줄 그거에다 뭐라고 써놔야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써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조심해야 되니까 문제 봅시다. 진수 자리에 지금 누구 들어있어요? 진수 자리에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지. 그 A는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 크다 정도는 항상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별식 쓰라는 거겠지. 요봐 판별식 쓸 거거든.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지금 뭔 수야? 짝수지. 뭔 수 쓸 수 있어? 무슨 식? 짝수 공식 쓸 수 있어. 그럼 얘를 뭐 한 거에다가 제곱한 거에다가 요거하고 1 곱한 걸 빼는 거잖아요. 뒤에 뭐 붙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A의 전체 제곱. 그게 지금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 번 쓰기 좀 귀찮으면 이제 우리는 로그 A를 잠시 뭐라고 두자? T라고 치환한 다음에 문제 푸는 게 낫겠죠. 나는 이런 거 여러 번 쓴 거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로그 A를 난 지금부터 T라고 두겠다. 그럼 여기서 T제곱 생기고 여기서 T제곱 생기니까 몇 T제곱? 2T제곱. 여기서 몇 T 생겨? 2T 생기지. 여기서 1 생기고 1 생기니까 어떻게 돼? 그럼 우린 얘가 지금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죠?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이걸 T로 인수분해를 하면 양이면서 왼쪽이니까 무슨 값이 나옵니까? 바깥값이 나와야 되죠. 표현해 봅시다. 그럼 T는 뭐보다는 작다? 마 1보다는 작다. 또는 T는 뭐보다 어떻다? 0보다 크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T 자리에 다시 누구 되돌려줘야 돼? 로그 A 되돌려줘야 되지. 그러면 로그 A가 마 1보다 작다. 또는 로그 A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자, 요거 강제로 밑을 뭐를 걸어줘야 돼? 그치, 3용 로그 걸어줘야 되지. 그럼 얘는 로그 얼마야? 대답 좀 해봐. 이거 너희 로그 못하는 거 아니지? 로그 10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0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로그 1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알게 된 정보, 어차피 양쪽 다 10이기 때문에 공통인 로그 때도 부동항량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일단 A는 뭐보다 어때야 돼? 10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여기도 10이니까 떼버리면 A는 뭐보다 어때야 돼? 그 사이에는 뭐 써줘야 되죠? 5월 써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이겠네. 정답이겠네. 뭐 붙어줘야 돼요? 그렇지. A라는 것이 진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A는 반드시 뭐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10분의 1보다 작다로 가다 보면 언젠가 음수까지 갈 거 아닙니까?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앞에 0보다 크다도 붙여줘야 되는 거겠죠. 사소한 실수로 틀릴 수 있으니까 신경 쓰시라. 그 다음에 실생활로 갑시다. 아, 이 발전 26번 문제 라인을 애들이 잘 못합니다. 너희 옛날에 뭐 원가, 정가, 할인가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혹시? 퍼센테이지 관여하고 막 그거 지수식으로 만드는 거, 그 식 만드는 걸 잘 못하거든. 제가 식 만드는 거, 쉽게 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뭐 내용을 보면은 저런 말이 있네. 이해해야 되는 게 몇 군데 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한글 능력과 식을 만드는 수학 능력, 그리고 이제 로그로 바꿔서 계산하는 계산 능력까지 좀 보는 문제인데, 문제 뭐 첫 번째 줄 읽어보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어서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딱 2000년대에 어떤 총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그때 65세 이상의 인구는 50만 명이었답니다. 그럼 1000만 명 중에 50만 명이면 1000분의 50이죠. 그걸 100분의 1로 바꾸면 얼마가 돼? 1000분의 50이니까 100분의 5지. 그럼 얘는 아직까지 초고령화야 아니야? 아니었던 거야 2000년에는. 근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 인구는 0.3%씩 증가를 하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4%씩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요만큼씩 증가를 하는데 노인들은 이만큼 증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뭐로 다가갈 수밖에 없겠어? 초고령화로 다가가겠죠. 그때 언제 최초로 초고령화가 되냐를 계산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실제로 이런 계산을 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이라든지 그런 예측하는 거에서는 이 로그 계산이 다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수학하면서 보는 모든 식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뭐 T0-K분의 T-K 했던 그 식 있지. 그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식이야. 그래서 수학이 그런데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000년부터 정리를 할게. 2000년에 총 인구가 몇 명이었대?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많은 빼고 1000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이라고 해야 되나? 65세 이상? 요 이상의 이 인구는 몇 명이라고 돼 있어? 50이라고 둡시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자. 그 밑에 줄에 총 인구는 매년 몇 %씩 증가한다? 0.3%씩이지 얘들아. 머리 들어봐. 0.3%를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그렇게 착각하기 많습니다. 그럼 3%가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3이죠. 이거 실수 진짜 많이 나와. 얘들아 3%가 의미하는 게 뭐야? 100 중에서 3 차지한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건 0.3%죠. 그럼 얘는 100 중에서 얼마 차지한다는 거야? 0.3을 차지하는 거니까 분수로 더 이쁘게 바꾸면 뭐가 돼? 얘는 1000분의 3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는 거니까 조심 좀 해놓읍시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매년 전년도보다 0.3%가 증가를 한대. 그럼 우리는 이제 n년 후에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n년 후.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지수식을 세웠던 걸 기억을 떠올려 보자. 원래 세포수가 2마리 A마리였어. 근데 1시간 지날 때마다 2배가 된대. 그럼 우린 2시간이 지나면 몇 곱해줘야 되는 거야? 2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n시간이 지나면 거기다 뭐 곱해줘야 돼? 2의 n승을 곱해줘야 된다 했던 거였죠. 이해되니? 근데 이번에는 뭐를 묻고 있냐면 원래 몇 명이었대? 1000명이었대. 근데 1년이 지나면은 몇 %가 증가한대? 0.3%가 증가한다라는 건 원래 1000이었던 거에다가 1000분의 3을 곱한 다음에 원래 거랑 뭐 해주겠다는 거야? 더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 더 뭐로 묶어낼 수 있어? 1000으로 묶어내게 되면 1 플러스 1000분의 3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1년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2년 뒤를 볼게. 그럼 이게 지금 1년 뒤였잖아. 그럼 2년 뒤는 요거에다가 요거 좀 묶어내자. 귀찮다. 요거 좀 묶어내서 쓸게. 얘가 1년 후에 그 총 인구였지. 근데 2년이 흐르면 여기에서 또 몇 %만큼이 증가를 할 거야? 0.03%만큼이 증가를 하겠지. 그럼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 1000에다가 1 플러스 1000분의 3이었던 거에 또 뭐를 곱해가지고 1000분의 3을 곱해서 원래 거에 뭐 해줄 거야? 더 해줄 거잖아. 그럼 앞에 거랑 뒤에 거에서 뭐를 묶어낼 수 있어요? 이 새끼 묶어낼 수 있죠. 그럼 식이 1000에 1 플러스 1000분의 3에 또 1 플러스 1000분의 3이 생기니까 여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제곱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n년 뒤에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 n승이 될 거라는 거겠지. 이 식 세우는 거 이해되니?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이제 가져가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00에다가 1 플러스 1000분의 3을 몇 승 한 게 될 것이다? n승 한 것이 될 것이라는 거겠죠. 되냐? 65세 이상으로 갑시다. 자, 65세 이상은 몇 %씩 증가하는데 4%가 증가하는 거죠. 야, 그럼 여기 이제 해보자. 50에다가 4%는 분수로 바꾸면 얼마인데? 100분의 4잖아. 그 1에다가 뭐 더한 다음에 100분의 4 더한 다음에 그걸 몇 승 하면 돼? n승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게 지금 몇 %를 넘어서야 초고령화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비율을 계산한다는 건 총 인구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100분율이니까 거기다 몇까지 곱했을 때 100까지 곱했을 때 그게 20보다 어떻게 되는 게 궁금하다? 크거나 같아지는 게 궁금하다는 거죠. 쓰자. 1000 1 플러스 1000분의 3의 n승 분의 50 1 플러스 100분의 4의 n승에다 뭐 곱했을 때 100 곱했을 때 그게 얼마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2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게 최초로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계산까지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좀 거슬리는 거 약분해보자. 1000이랑 50이랑 약분하면 얼마 돼?
20 남죠. 그럼 이 20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다 20 곱하면 얼마 돼? 400 되지. 100이랑 400이랑 약분하면 여기 얼마 돼? 4 남는 거죠. 저기에는 이걸 계산했을 때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언젠지를 묻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우리한테 힌트 줬을걸. 로그 1.03이 얼마래? 1.003이 003이고 저런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4가 저런 거고요. 로그 2가 저런 거라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 뜻은 우리는 1. 이걸 이제 계산을 좀 해서 쓰면은 1 더하기 100분의 4를 소수로 바꾸면 얼마가 돼? 1.04죠. 그거에 n승이 있고요. 요건 이제 분수로 바꾸게 되면 소수로 바꾸게 되면 얼마가 돼? 1.003이죠. 그거에 n승. 자, 그게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의 3승분의 3의 3승이면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2분의 3의 3승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상한 수가 생겨버려. 1.003분의 1.04의 n승으로 바꿀 수는 있잖아. 이거 너희 계산할 수 있겠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할 때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은 양변에 상용 로그를 걸어서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다 지금 상용 로그를 걸 거지. 그럼 상용 로그라는 건 밑이 몇 자리야? 그럼 부등호항이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여기에도 로그, 여기도 로그 걸면 이쪽은 2 로그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보면 진수 길이가 지금 뭐 되고 있어요? 빼지고 있죠. 그러면 로그 1.04의 n승에다가 로그 1.003의 n승이 빠진 걸로 보자는 거죠. 조금 더 정리하면은 n 로그의 1.04 빼기 n 로그의 1.003을 했을 때 그게 2 로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뭐 정도로는 묶어 써도 상관없어? n 정도로는 묶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오자. 로그 1.04 얼마라고 돼 있어? 0.0170이지. 로그 1.003 얼마라고 돼 있어? 0.0013. 그럼 요거 두 개 빼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로그 2는 얼마라고 쓰래? 0.3010. 그거 두 배 하면 얼마 됩니까? 0.6020이 되는 거지. 실제로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실제 이 계산까지 하셔야 돼. 그럼 이제 소수점으로 뭐 얼마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그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저런 범위가 나온다는 계산 화이팅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얘들아, 이거 최종적으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원래 인구가 A명이었어. 머리 들어봐. 우리가 원래 인구가 A명이었어. 근데 1년당 5% 증가한대. 그게 N년 뒤에 인구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A의 1 플러스 100분의 5의 N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자, 원래 A명이 있었는데 1년당 7% 증가한답니다. N년 뒤의 인구는 A의 1 플러스 100분의 7의 N승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럼 감소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 원래 A명인데 매년 3% 감소한대.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1 마이너스 100분의 3의 n승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하자. 원래가 A인데 매년 0.1%씩 증가한답니다. 그럼 A에 뭐가 와야 돼? 1 플러스 1000분의 1의 n승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럼 그걸로 식 잘 세우신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요런 식이 주어질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상태로 우리는 계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양변에 뭐를 걸어서 상용 로그를 걸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 값을 쓰자라는 거예요. 계산은 물론 더럽습니다. 그건 좀 화이팅 하시고요. 알겠지? 네. 오늘 숙제는 좀 많네요. 127쪽에 1월 24일 127쪽에 1월 24일 지금 내보내주긴 좀 애매하다. 1분만 이따 나가자.